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 석유 사업자 교육의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앞서 학습한 내용들이 실제 석유 판매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수급 보고의 이해 및 유의사항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석유 사업자는 정부의 석유 수급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보고의 대부분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보고받고 있으며 석유관리원 석유 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고 제도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보고 제도는 1972년 3월 석유 정제업자 일반 대리점의 수급 거래 상황 보고 의무가 신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1976년 2월 보고 대상이 기존 석유 정제업자와 일반 대리점에서 석유 수출입자와 주유소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1983년에는 일반 판매소, 1999년 4월에는 부산물인 석유 제품 생산 판매업자가 추가되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용제를 보고받는 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에는 용제 소비자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서면보고와 전자보고에 추가로 전자보고가 도입되는 해였는데요. 보고기간이 매월에서 매주, 보고받는 기관 역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석유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의 중유 보고가 추가되었고 석유 대체연료 사업자와 부생연료유 판매소까지 보고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와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8조 보고 및 검사에서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석유 정제업자, 석유 판매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1조의 3 사업보고의 주기에 따라 산업부 장관 등은 석유 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주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대리점은 휘발유, 경유, 등유를 취급하는 일반 대리점은 매주 화요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품의 경우 매월 15일 수탁법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매주 화요일 거래 상황 기록부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반 판매소는 매월 15일 거래 상황 기록부를 수탁법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사업법에서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등의 석유사업자는 취급하는 유종에 따라서 보고 기한과 보고받는 자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난방을 위한 등유의 경우에는 업태에 상관없이 석유관리원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적인 보고 방식과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유소와 거래가 가능한 일반 판매소, 즉 면 지역에 위치하며 전산 보고를 하는 일반 판매소는 매월 수탁법인이 아니라 석유관리원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형별 수급보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급보고 방법은 전산보고, 전자보고, 서면보고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산보고는 석유사업자가 보스나 미드레어와 같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ERP 또는 포스 등으로 실거래 물량 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보고 자료를 생성하고 중개 소프트웨어인 미드웨어를 통해 석유관리원으로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석유 판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보고 방법인데요. 석유 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출하량 비율을 설정하고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서면 보고는 팩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석유 사업자가 서면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서면 보고 자료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보고 유형별 사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보고 유형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산 보고의 경우 2020년 28.7%에서 매해 약 2%가량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2024년에는 35.6%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자보고의 경우는 보고 유형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방법인데요. 2020년 61.4%에서 2024년에는 56.3%로 매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면 보고의 경우 전체 보고 방법 중 가장 낮은 약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고 방법 중 가장 절차가 복잡하고 과거에 비해 컴퓨터의 사용이 확대된 만큼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석유관리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 보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계 프로그램 설치, T맵, 오피넷에 주유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석유 사업자 지원 사업인데요. 관심 있는 사업자분께서는 석유관리원으로 연락하셔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보고 석유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수급 보고를 하지 않은 미보고 내역을 통지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관청에서는 과태료 처분 전에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 의견을 묻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석유 사업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보고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회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2017년 보고받는 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그리고 보고 주기가 월에서 주 단위로 바뀌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석유 판매업자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등 석유 판매업자의 경우 미보고 시 1회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보고를 할 때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보고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보고 마감일이 변경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고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보고 기한의 2일까지 보고하여야 하지만 만약 공휴일 등이 계속 이어지는 연휴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2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편으로 보고를 할 경우 보고 날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편으로 보고할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편물을 발송한 날짜가 월 화요일이라면 정상으로 보고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대리점 운영 시 지사의 거래 물량을 본사에서 취합해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고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석유 판매업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석유 판매업 등록증이 하나라면 지사의 거래 물량도 본사에서 취합해서 한 번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고 기한 이후에는
수급 보고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고 기한 이후에도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는 사실은 행정관청에 통보되므로 꼭 기간 내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석유 판매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인수하는 사업자, 인계하는 사업자가 물량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를 하는 사업자는 양수를 하는 사업자에게 넘겨준 물량을 주말 재고량으로 보고하고 양수를 한 사업자는 양도한 사업자에게 인수받은 물량을 주초 재고량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인데요. 지자체 행정처리 기준으로 휴업, 폐업, 사업 정지, 시작일 전날이 속한 주차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정 보고와 미보고에 관한 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보고한 내역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보고 내역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로 명백한 실수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 요청이 승인되므로 보고 내역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최종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오로 하루 또는 이틀 지연 보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석유관리원은 수급 보고받은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위반일 경우 경고 처분이지만 6개월 이내 2회 위반을 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지위 승계 후 영업 미개시, 자체 휴업 등으로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지 않는 석유 사업자는 판매가 없더라도 거래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는데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지위 승계 사업자는 지위 승계일부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안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질문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고 독려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보고를 하면 문자가 오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리원에서는 매주 월 화요일 총 6번 보고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계속 온다면 보고 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장만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미보고 상태인 경우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서 미보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인데요. 석유 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에 보고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안내 문자 메시지를 스팸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문자 수신이 어려우니 해지하시고 안내 문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이나 변경 또는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휴대전화 번호 변경 관련 사항은 석유관리원 수급상황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1577-7055번으로 연락하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산보고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주유소를 운영 중인 석유 사업자가 전산보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석유 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25년 전산보고 지원 사업을 클릭하고 전산보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메일로 석유관리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산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전산보고, 전자보고, 서면보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포스, ERP 등 전산장치를 설치한 주유소는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스의 노후화, 중개 프로그램과의 연동 문제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급보고 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거래 상황 기록부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는 리터로 표기해야 하는데요. 거래 일자와 물량은 출하 전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유종은 실제 입출하된 유종을 정확히 확인해서 작성하고, 물량 역시 출하 전표의 승인 수량이나 환산 수량으로 기재하며, 거래 일자도 보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 상황 기록부는 석유 판매 업태별로 일반 대리점용, 주유소용, 일반 판매소용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각 업태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보고하는 석유 판매업 업태에 공급이 가능한 석유 사업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유는 일반유와 함께 구분 없이 모든 석유 제품을 작성해야 하고요. 거래처 확인은 석유 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번거롭더라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급 보고 시스템 상에서 거래처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수급 거래 상황 작성, 제출 탭을 클릭 후 거래처 조회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조건을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거래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2025년 석유 사업자 교육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들을 학습했는데요. 교육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석유 사업자 교육을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